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은빛지성 6편, 건강을 지키는 AI 활용법입니다. 요즘 시니어 건강관리에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해하시죠? 네, 그렇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이게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과연 AI가 단순 편리 도구를 넘어서 삶의 질까지 높여줄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건강관리는 필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억력이 좀 예전 같지 않거나 아니면 기기 사용이 복잡해서 망설이는 분들 사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스마트폰 속 AI가 꽤 든든한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료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좋은 게 뭐랄까 단순히 기술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AI가 진짜 어르신들 일상에서 예를 들면 약복용 알림, 아니면 정서적 교감, 또 응급상황 대처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정말 구체적인 사례들이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AI는 엄청 복잡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냥 음성 알아듣고 정보 주고 생활 패턴 기억해주는 약간 똑똑한 비서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기술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AI가 시니어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1인 가구가 늘고 만성질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 이런 거랑 관련이 깊은 거죠?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 약 드실 시간을 깜빡하거나 아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때 바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네, 그럴 수 있죠. AI가 바로 그런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알림 도우미처럼 약 시간이나 병원 예약을 챙겨주고요. 또 외로우실 땐 대화형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아, 대화 상대까지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 응급 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능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르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들이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미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접근성. 자료에서 소개된 구체적인 도구들을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공공앱 중에 더건강보험 앱 있잖아요. 이거 쓰면 복잡한 건강검진 결과 같은 거 AI가 보기 쉽게 딱 요약해주고요. 지난 진료 기록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아, 그 앱 저도 깔려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었군요. 네. 또 중앙치매센터 플랫폼에서는 재미있는 인지훈련 게임이나 AI 기반으로 치매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가진단해보는 약간 예방적인 기능도 제공하고요. 오, 예방까지요? 그럼 민간 쪽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예를 들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랑 연결된 AI 스피커 서비스 같은 거요. 이게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어르신 대화 패턴이나 활동량 변화 같은 걸 감지해요. 그래서 좀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보호자나 센터에 알려주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데요? 이런 앱들은 걸음수나 수면 시간 같은 일상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조언 같은 걸 해주고요. 그러니까 생활 반경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실제 활용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더 인상 깊었어요. 어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자녀에게 연락 가는 시스템. 이야, 이건 정말 안심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든든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챗GPT 같은 대화형 AI한테 가족처럼 별명을 붙여주고 정서적인 교감까지 나눈다고 하니까 기술이 감정적인 영역까지 들어오는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기술이 단순 기능을 넘어서 정서적 지지대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자료가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짚어주거든요. 아,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 또 데이터 요금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검증된 공공기관 앱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 선생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건 정말 강조해야 해요. AI는 어디까지나 건강 관리를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에요. 최종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그게 핵심이네요. 보조도구. 네, 자료에서도 보면 AI 활용한 건강 루틴 예시 같은 걸 제시해요. 아침 스트레칭 알림이라든지 식단 기록, 자기 전에 건강 체크하는 거. 근데 이것들이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팁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네, 작지만 유용한 팁들이죠. 예를 들어서 글자 입력이 어려우시면 음성 명령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거. 또 AI 스피커나 앱에 좀 친근한 별명 같은 거 붙여주면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고요. 아, 별명이요? 재밌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건강 데이터나 위급 상황 알림 설정을 가족과 공유해서 안전망을 만들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중요한 건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요. AI가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과 또 마음의 안정까지 지켜주는 꽤 괜찮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거나 좀 복잡한 건강 정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AI는 분명히 시니어의 자립적인 삶과 건강 유지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기능부터 하나씩 익숙해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자료는 AI의 건강관리 기능에 주로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AI와의 그 교감 자체가 시니어분들의 삶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정보 알림을 넘어서 외로움이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정서적 연결의 가능성까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